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지난 13일 중국이 개발한 대함탄도미사일과 같은 미사일을 북한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의 전문을 보면 북한이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밝혔다. 북한이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모방한다고 지적한 이 관계자는 한국 또한 이런 식으로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 공동 주최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 전략 구축 방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 제1본부장은 북한은 미군의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등 고가치 함정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ASBM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따라서 북한은 재래식 탄도미사일 현대화를 통해 중국처럼 A2AD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항법체계 개선과 대기권 자세 제어, 기동 재진입체 기술 향상이 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도 조종 기술 고도화를 통해 미군 함정을 맞출 만큼 탄도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을 노린다는 지적이다. 박 본부장은 또한 북한이 지난해 시험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은 사거리가 600km이며 에이테킴스 복사판 미사일의 사거리는 400km, 초대형 방사포 KN-25는 350에서 400km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함미사일로 개조해 처음 항모킬러라고 이름을 붙인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1980년대 유화칭 해군사령원부터 A2AD 전략을 고수했다. 중국의 산업 역량과 해군력으로는 미국처럼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나라들의 침략을 막을 수 없다는 계산에서였다. A2AD 전략은 적해군이 본토와 영해로 접근하기 전 미리 설정한 방어선 밖에서 격퇴한다는 개념이다. 이 방어선이 바로 불연선이다. 적을 격퇴하는 수단은 해군이 아니라 미사일이나 전자전부대, 공군 폭격기 등이다. 중국은 돌연선 밖에서 미 해군 항모전단과 이지스함 등을 막기 위해 KF-21D와 같은 ASBM을 개발해 배치한 것이다. 사실상 해군력이 없는 이란 또한 미 해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A2AD 전략에 따라 ASBM 개발에 나섰다. 2017년 5월에 ASBM 화성 12형 발사에 성공한 북한도 중국과 이란을 따라간다는 것이 박 본부장의 설명이다. 박 본부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한국형 A2AD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미사일의 장거리화 등도 A2AD 전략과 연결해 설명했다. 지난 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연설에서 밝힌 무인 스텔스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또한 중국식 A2AD 전략을 따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이 글의 전문이었습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미국 항모와 이지스함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중국과 북한에 이어 한국형 A2AD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대함탄도미사일은 통상적인 대함미사일보다 고속으로 낙하해 일반적인 요격수단으로는 막기 어렵고 사실상 탄도탄 요격 미사일 SM-3 외에는 요격 방법이 없어 항모킬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고정 목표를 타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탄도미사일이 바다에서 이동하는 함정을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개발에 성공한 대함탄도미사일로 육상 발사형인 DF-21D는 사거리가 1400km이며 폭격기 H-6의 탑재가 가능한 파생형도 존재합니다. H-6의 작전 반경을 가미하면 DF-21D가 미치는 영향 범위는 4000km 이상으로 중국의 A2AD 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문제는 탄두의 최종 유도를 위해서 필요한 표적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는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광학 센서나 합성 계구 레이더를 탑재한 위성을 발사해 표적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게다가 전략 폭격기 H-6N에 탑재해 발사가 가능한 초음속 무인 정찰기 WG-8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초음속 무인 정찰기가 중국의 대함탄도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함탄도미사일에 의한 A2AD 전략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에서 운용되고 있는 함재기의 작전 반경을 넘는 지점에서 접근 거부를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의 사거리에서 해상을 이동하는 항공모함의 탄두를 직격시키려면
대규모 위치 특정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인도나 이란이 개발한 사거리 300km 전후의 대함 탄도미사일로는 중국식 A2AD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적 난도가 높은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지, 또한 개발했다고 해도 목표나 위치 정보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지만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의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독자적인 A2AD를 언급한 한국이 도대체 어느 나라로부터의 접근 저지를 막으려는 것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항공모함 등 값비싼 수상함정이 없고 애초에 한국과 북한의 거리는 A2AD를 논할 정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형 A2AD 전략으로 접근 저지를 시도하는 상대는 북한 이외라는 말이 되어 후보로 꼽히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 될 것이지만 거리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중국판 A2AD와 같은 접근 저지를 시도한다는 것도 다소 억지 주장이며,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으로 남은 가능성은 최근 개정에 성공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개정에 성공한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는 여전히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남아있지만 그동안 금지됐던 고체 연료를 이용한 위성 발사용 민간 로켓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민간 로켓 개발은 사거리 제한이 없으므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져 사실상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은 무의미해졌고, 우리나라 정부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해제도 시간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한국형 A2AD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보유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봐야 하며, 이런 시각은 최근 한국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 나와 있다는 견해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무기를 개발하면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 수 아래라는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내려다보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를 만만한 상대가 아닌 나라라고 바라보는 게 느껴집니다. 최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의 모토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입니다. 이제 국방중기계획의 모토대로 주변국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간다는 느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